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한 인기 예능인의 단순한 가십이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때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친근함의 아이콘이 어떻게 신뢰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서늘하고도 적나라한 기록입니다. 박나래 씨와 관련된 최근의 논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자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와의 진흙탕 싸움, 차량 내에서의 충격적인 성희롱 의혹, 수백억 수익 뒤에 가려진 세무조사, 그리고 이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이 사건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별개의 파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형 갑질과 도덕적 해이입니다. 대중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유쾌한 사람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철저하게 만들어진 가면이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법조계의 시선, 구체적인 정황 증거, 그리고 대중심리의 변화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이 사안의 본질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대중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차량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매니저에게 그곳은 생계를 위한 치열한 업무 공간이자 직장입니다. 운전 중인 사람은 도로를 봐야 하고 핸들을 놓을 수 없으며 도착지에 닿기 전까지는 절대 그 공간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좁고 밀폐된 공간, 뒷좌석에서 고용주와 그 지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거리는 불과 1m 남짓입니다. 들리는 소리, 백미러로 보이는 장면,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까지. 운전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강제로 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바로 선택권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어폰을 꽂을 수도 없고 그만해 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철저한 의뢰 입장에서 겪어야 했던 그 시간은 단순한 민망함을 넘어선 정신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적힌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로 인지해야 했다는 문구는 그들이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매우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박나래 씨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도노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 공간에서 벌어진 성적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록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내가 만약 박나래 씨의 변호인이라면 무조건 합의를 종용했을 것이다. 왜일까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봤자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나 수위가 판결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타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고 이는 곧 수백억 원에 달하는 광고 위약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줄 위자료나 합의금은 이 손해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냉철한 셈법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매니저 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재판부 역시 매니저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중을 진짜 화나게 만든 건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나오자마자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해명이 필요한 다른 심각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묘할 정도로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명 박나래 이모의 주민등록 번호 도용 의혹을 봅시다.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관련 녹취가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 파다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아인, 오재원 등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본인과 관련된 혹은 본인의 지인과 관련된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날선 해명을 내놓지 않는 걸까요? 나를 공격하는 매니저에게는 고소장을 날리면서 내 주변의 범죄 의혹에는 눈을 감는 모습.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적 정의 혹은 강약약강의 비겁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세무조사 결과였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박나래 씨는 수년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을 잃은 기획사의 임원으로 등재해 수천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물론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수억 원대로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 측은 문제 없다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법의 테두리와는 다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 대중에게 수백억 자산가의 이러한 절세 꼼수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선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돈은 대중의 사랑으로 벌고 세금은 가족 챙겨주기로 빼돌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는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행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광고주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나래라는 모델이 우리 브랜드에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리스크가 되는가? 답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광고 제안은 뚝 끊겼고 기존 계약들마저 재검토되거나 조용히 만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계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모델 한혜진 씨의 유튜브 영상은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한혜진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은 박나래가 아닌 유튜버 풍자였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그토록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 장면이 주는 충격은 컸습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방송용 이미지와 실제 관계는 다르구나. 또는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구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현재 박나래 씨가 처한 고립된 상황을 그 어떤 설명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은 신뢰라는 단 두 글자로 귀결됩니다. 법정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박나래 씨에게 단기적인 승리를 안겨줄지 모릅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위자료를 깎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 진행된 재판은 이미 1심 판결이 끝난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TV에서 그녀가 큰 소리로 웃고 떠들 때 그 뒤에 숨겨진 매니저의 한숨과 탈세의 정황을 먼저 떠올립니다. 불편해진 시청자는 채널을 돌리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방송사는 그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연예계의 냉혹한 생리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강변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돌아보고 실망한 대중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일 줄 아는 성찰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응 방식은 여전히 법적 방어막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오히려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다시 진정성 있는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화려했던 과거 속에 갇힌 채 사라지게 될까요? 판단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